이 세계에는 여러분들이 모르는 비밀들이 존재하죠. 그중 일반적인 생명체가 아닌 이 포켓몬, 아니 펠들이 사는 펠파고스라는 섬에서 탐험을 하며 많은 것들을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기본적으로 만렙을 달성하고 최악체 펠로 제일 강한 전설펠을 잡아보겠습니다. 이게 피카츄, 아니 피츄로 이 거대한 아르세우스를 잡는 느낌? 또 뉴비 분쇄기로 유명한 탑 보스를 단 한 방에 잡아보기도 하며 최종 레이드 보스인 벨라루즈까지 잡으며 도감에 있는 모든 펠과 모든 타워 보스까지 잡아보려고 합니다. 단 24시간 안에 말이죠. 월드로 들어가기 전 커스터마이징이 있네요. 랜덤 돌려서 마음에 드는 거 쓰도록 하겠습니다. 어라? 아니 이게 그나마 나은 것 같죠? 이대로 출발! 눈을 떠보니 양, 고양이, 닭 비슷한 친구들에게 둘러싸여 있습니다. 배가 망가졌지만 다행히 해안까지 닿았나 보네요. 바람 부는 언덕에서 시작을 했고 앞에 빠른 이동을 할 수 있는 포탈이 있어 등록해줬습니다. 그 옆에는 탐험대의 생존자가 있으니 도움을 얻기 위해서 대화를 하도록 하죠. 이 섬은 지옥이야. 하지만 지옥 같은 이곳을 정복하러 왔고 그 전에 적응을 먼저 해야 하니 곡괭이와 도끼를 만들어서 물자를 파밍해줬습니다. 10분 조금 넘는 시간 동안 나무와 돌만 캐니 어느 정도 자원이 쌓였네요. 그럼 이제 펠을 잡기 위한 몬스터볼, 아니 펠스피어를 제작해준 뒤 체력을 깎을수록 잡을 확률이 높아지기 때문에 펠의 체력을 깎을 수 있는 몽둥이까지 들고 사냥을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죠. 이 손뭉치같이 생긴 친구는 도로롱인데 혼자 언덕길도 못 올라가는 먹이사슬의 최하층이라고 적혀있네요. 마음에 들었습니다. 도로롱으로 전설펠을 잡아보죠. 계속 펠들을 잡다 보니 어느새 8레벨이 됐고 레벨업을 통해 얻은 기술 포인트로 다양한 건축물을 해금할 수 있는데 밤이 되었으니 침대랑 집을 해금시켜주며 하루를 보낼게요. 다음날이 되고 어느 정도 펠도 구했으니 거점 레벨업을 통해 펠을 추가로 거점에 등록할 수 있게 만들었고 살아갈 수 있게 인프라를 구축해줬습니다. 물론 일은 우리 노예, 아니 펠들이 해줬죠. 다시 사냥을 나왔는데 이번엔 좀 큰 친구가 보이죠? 이 신령사슴이란 친구는 벌목에 좋고 안장을 구하면 초반 이동이 좋아서 초반에 잡아야 편하게 진행을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잡기엔 레벨이 높긴 해서 도로롱과 같이 싸워주도록 하죠. 네, 그냥 혼자 몽둥이로 때려잡아줬습니다. 혼자 언덕길 구르다가 기절하는데 전설펠 잡을 때가 걱정이 되네요. 그래도 이번 밤에는 다행히 벌목에 좋은 신령사슴과 채굴에 좋은 양배까지 잡으며 좋은 노예들이 생겼습니다. 이젠 벌목과 채굴을 안 해도 자원이 벌리는 구조가 만들어져 거점 레벨을 쉽게 올릴 수 있었고 10레벨까지 올렸더니 건축 가능한 거점 수가 2개로 늘었네요. 한 곳에 작업과 농장 둘 다 하기에는 자리가 부족했어서 거점을 하나 더 지으며 나눠서 일을 해야겠습니다. 새 거점은 작업장으로 이용할 거기 때문에 넓은 평지로 왔고 도로롱이 작업장을 건설하는 동안 레벨업을 위해 다시 사냥을 나섰습니다. 그렇게 돌아다니고 있는데 던전이 보이네요. 바로 들어가 보도록 하죠. 던전에 들어와 새로운 펠들도 잡아주며 레벨업을 하던 도중 어느새 보스방까지 왔습니다. 전기 속성의 찌릿도치네요. 역시 보스답게 데미지도 잘 안 박혔고 맞딜하기엔 이제 피도 많이 없어진 상황. 파이오를 불러 대신 맞게 해야겠습니다. 주인 이 야발로마. 다행히 파이오가 잘 싸워준 덕에 결국 포획까지 할 수 있었고 다양한 보상도 획득했네요. 던전 보스까지 잡아봤으니 자신감이 생겨서 이번엔 필드 보스를 잡으러 왔습니다. 같은 보스인데도 아까 얻은 찌릿토치로 쉽게 잡은 거 보니 이 섬의 레벨은 깡패인가 보네요. 그렇게 필드 보스를 잡았더니 고대 기술 포인트라는 걸 얻었습니다. 레벨업을 하면 얻을 수 있는 기술 포인트와 달리 고대 기술 포인트는 보스를 잡아야 얻을 수 있었고 희귀 제작 물품을 해금할 수 있네요. 레벨도 20이 되어 더 높은 펠을 잡으려면 상위 스피어를 제작해야 되는데 제작할 때 핵심이 되는 금속 주개를 얻을 수 있는 금속 채굴장을 고대 기술 포인트로 설치해줬습니다. 이젠 농장을 신경 써주도록 하죠. 먹을 것을 얻을 수 있는 농원뿐 아니라 양털, 기름, 체액 등 다양한 재료를 얻을 수 있는 목장을 설치해주고 있는데 밀렸던 손님이 온다고 하네요. 바로 손님 맞이를 저주파 마사지로 해줬고 마음에 들어하는 것 같죠? 너도 들어가봐. 체력도 없어서 한번 펠스피어를 던져봤는데 이게 통하네요. 나중에 사람들도 펠스피어에 보관을 해야겠습니다. 이젠 레벨도 높아졌으니 안전하게 싸우기 위해 원거리 무기인 쇠뇌를 만들어줬고 다시 사냥을 나가보도록 하죠. 근데 한 번씩 포획하려고 할 때마다 펠이 잡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서 때려도 피일 이하로는 절대 안 때려지는 힘조절 반지를 사러 왔습니다. 근처 마을에서 지금까지 획득한 펠과 물품들을 팔아줬는데도 돈이 부족하네요. 더러운 자본주의 세상. 사냥하고 보스를 잡으면서 다시 돈을 벌어왔고 드디어 힘조절 반지를 사왔습니다. 확실히 피를 조금만 남겨둘 수 있으니 포획하기 좋아졌네요. 하지만 포획을 위해선 같이 때려줄 강력한 펠이 필요한데 강력한 펠을 만들기 위해 여러 특성이 있는 부모펠을 교배하여 좋은 유전자의 자식패를 만들 수 있는 배합 농장을 만들었습니다.
처음 만들어볼 펠은 윈드디어로 가보죠. 윈드디어가 기본적으로도 빠른데 신속과 달리기왕 특성까지 붙으면 신세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자, 이제 특성 조합을 위해 펠 정리를 해줬고 답이 쉽게 나왔네요. 신속과 달리기왕이 따로 붙은 밀피를 교배해서 신속 달리기왕인 밀피를 만들고 그걸 또 기오비와 교배를 하면 완벽한 윈드디어가 나오게 되죠. 거기에다가 부특성도 없는 펠들이라서 이건 쉽게 되겠네요. 라고 생각했는데 윈드디어와의 악연이 시작됐습니다. 우선 교배를 하려면 목장에 케이크를 넣어줘야 되는데 벌꿀이 많이 딸리네요. 벌꿀은 초반 단계에서는 귀요비를 잡아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쓰다듬어주면서 호감작을 통해 얻어주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메인 펠들을 모두 빼주고 귀요비로 채워준 다음 상호작용 키에서 위로 올리면 쓰다듬기가 생기거든요. 다른 펠들이 질투하지 않게 몰래 집으로 와서 안마기를 들고 쓰다듬어주면 벌꿀이 하나 생기게 됩니다. 귀요비들이 어디 갔냐고요? 알면 다쳐요. 그렇게 케이크를 만들어줬고 농장일 끝났으니 이번엔 작업장을 관리하러 왔습니다. 그런데 여길 침략하러 펠들이 왔네요. 바로 잡아줬는데 마침 손재주가 일어서 써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생긴 게 징그러운데? 알고 보니 이 친구는 패럴드에서 가능한 월드컵에서 상위권을... 그만 알아보도록 하죠. 그렇게 시간을 보내다 보니 윈드디어가 탄생했고 신속 달리기왕은 아니지만 실력 사슴보다는 빠르니까 임시로 써줄게요. 윈드디어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돼서 이 얼굴 보면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성형을 해서 보기 좋게 만들어주고 사냥을 떠났습니다. 레벨도 벌써 30이 넘었으니 스피어 업그레이드도 했고 좀 더 센 펠들을 잡으러 가보죠. 근데 어디서 소리가 들리길래 뒤돌아봤더니 반짝이는 친구가 있습니다. 이건 희귀하게 나오는 펠로 레벨도 높고 능력치도 좋아서 잡기 힘들긴 하네요. 거기에 포획 확률이 5%밖에 안 됩니다. 하지만 불굴의 한국인 의지로 모든 펠스피어를 다 쓰면서 시도를 했고 이제 마지막 남은 펠스피어. 못 잡으면 시간과 펠스피어만 낭비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와, 얘 잡는데 너무 힘들었네요. 기쁨의 춤을 한번 춰주고 집으로 돌아와 스탯을 확인해봅시다. 이렇게 잡았는데 당연히 좋은 특성... 이 친구도 나중에 따로 쓰다듬어줘야겠습니다. 이제 시간도 지났으니 윈드디어 확인하러 가보죠. 신속 달리기왕의 밀피의 무특성 기호비니까 빠른 윈드디어가... 와... 이거 확률 조작 아니야? 거의 메이플급. 2시간 동안 집에 공장도 생기며 발전하는 동안 놀랍게도 윈드디어는 발전을 하나도 안 했습니다. 일단 조금만 더 기다리면서 다시 사냥을 하러 갈게요. 사냥 나가기 전 펠마다 고유 능력이 있다고 들어서 메인 전투펠인 찌리토치와 서브 전투펠인 팬키의 능력을 해방시켜줬고 바로 보스 잡으러 왔습니다. 찌리토치의 능력은 본인이 수류탄이 되는 거였네요. 어쩐지 생긴 게 장갑이더라. 근데 팬키는 로켓이었는데? 아무튼 팬키 희생 덕에 루나리스도 포획해줬고 윈드디어 기다리는 도중 집에 상인이 놀러왔습니다. 아무래도 이곳을 떠나면 위험한 펠이 공격당할 수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펠스피어 안에 가둬서 보관해주도록 하죠. 좀 시간이 지나니 벌써 41레벨까지 달성했네요. 만렙이 50레벨이라 얼마 안 남은 것 같지만 42레벨부터는 레벨업 난이도가 급격히 올라가기 때문에 남은 14시간이 여유롭진 않습니다. 그리고 이젠 레벨업을 하려면 좀 더 좋은 스피어를 제작해야 돼서 수작업이 사로 제일 좋은 아누비스를 만들어주도록 할게요. 윈드디어는 이 알만 까고 안 뜨면 나중에 다시 만들겠습니다. 시간이 지나고 이젠 거점 종결 펠 중 하나인 아누비스가 태어났고 채굴과 수작업 둘 다 좋은 펠이라서 두 자리를 한 자리만 채워도 되기 때문에 거점 펠도 여유가 생겼네요. 그럼 남는 자리에 귀여움 담당으로 고양이 한 마리 넣어주도록 하죠. 사냥, 스피어 제작, 농사 반복하던 도중 농장에서 어떤 소리가 나네요? 정체는 희귀 도로롱이었습니다. 전설 잡는 도로롱 만들기 위해서는 공격력을 올려주는 희귀 도로롱이 필요했는데 다행입니다. 바로 상처 없이 비싼 펠스피어로 모셔주도록 하죠. 옆에 놈 뭐야? 그리고 특성 말고도 같은 펠을 잡아 희생을 시킬수록 강해지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도로롱을 약 150마리 정도 잡아줬고 그중 좋은 특성을 가진 친구들도 많이 잡아줬습니다. 목표는 희귀, 사나움, 운동바보, 억센 육체로 공격력과 방어력 최적의 특성을 만들어보죠. 아누비스도 많이 태어나서 다시 다른 펠을 교배시켜주겠습니다. 교배시킬 펠은 아까 못 만든 신속 달리기왕 윈드디어와 호르스를 만들어 공중이동 전용 펠을 얻고 도감작을 위해 교배로만 얻을 수 있는 그레이 섀도우, 전설을 잡을 수 있는 최강 도로롱, 마지막 레이드 보스에 쓸 베비뇽과 파이린을 교배시킬 예정입니다. 교배를 시키면서 다시 레벨업에 나서고 기술 열매도 발견했습니다. 열매들은 맡아뒀다가 도로롱이 크면 주도록 하죠. 그리고 폐기된 갱도가 있어 들어가 봤는데 이곳은 암시장 상인이 있네요. 암시장 상인은 잡으면 많은 돈과 급열쇠를 주는데 NPC 중 가장 강한 캐릭터라서 잡을 때 조심해야 됩니다. 아, 불 조심해야 된다고요. 수원지대에 있는 일반 펠들은 도감작을 완성해서 이번엔 좀 더 강한 펠이 있는 사막, 화산,
설산 지역을 탐험하려고 합니다. 강한 펠들이 사는 지역이라서 스피어도 업그레이드를 해줬죠. 하지만 스피어와는 반대로 무기가 안 좋아 잡는 속도가 느려 무기도 업그레이드를 해줘야 될 것 같네요. 사냥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와 샷건을 만들어주고 알을 다시 까줬는데 드디어 신속 달리기왕 윈드디어가 떴습니다. 거기에다가 공격력을 올려주는 사나움에 용감 특성까지 붙여서 나왔고요. 완전 대박이 터졌죠. 아무튼 달리는 탈 것이 완성되었으니 이젠 날 수 있는 탈 것을 만들어 보도록 하죠. 화산이나 설산 지역의 산맥을 넘을 때 빼고는 거의 사용을 안 하기 때문에 신속이나 달리기왕 하나만 붙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교배하는 동안 다시 사냥을 나서도록 하죠. 확실히 샷건이 생기니까 잡기 편해지긴 했네요. 지오이 멍청한 녀석. 샷건 썼으면 10년 전에 포켓몬 우승자가 됐을 텐데. 샷건이 있다 보니 빠르게 사냥한 만큼 스피어도 다 떨어져서 다시 집으로 와줬습니다. 아무래도 고성능 스피어다 보니 2개까지 만들면서 제작하는데 오래 걸려서 그때 동안 이 샤키드라는 친구를 사냥하고 있어야겠네요. 샤키드는 플레이어가 보유 시 공격력이 올라가기 때문에 펠과 함께 싸워야 되는 레이드 보스에서 필수라고 보면 됩니다. 거기에 농축까지 하면 공격력을 더 올릴 수 있어서 그것까지 생각하면 500마리 정도 잡으면 되겠네요. 500마리? 음악 주세요. 샤키드를 잡고 왔는데도 주개를 아직 다 못 만들었습니다. 마지막 단계 주개도 만들 거 생각하면 슬슬 불 피우는 친구도 종결로 바꾸긴 해야겠네요. 불속성 종결은 아그니드라라는 펠인데 레벨이 기본 40이 넘는 펠이라서 쉽게 잡을 수 있도록 전설 스피어를 제작할 때가 됐습니다. 기본 화로를 이제 부셔주고 현대 문물의 냄새가 나는 화로로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화로 건설해주면서 거점 레벨도 20으로 만렙을 달성했네요. 거점 만렙 달성 시 거점 수가 2개에서 3개로 늘어나는데 나머지 하나 거점은 레이드 보스 소환하는 곳으로 지을 예정입니다. 아무튼 전설 스피어 만들려면 2개가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 뭘 할 거냐고요? 다시 음악 주세요. 시간이 지나 전설 스피어도 어느 정도 제작해줬고 아그니드라 잡으러 출발하죠. 레벨이 높아서 걱정하긴 했는데 역시 총은 최고의 대화 수단입니다. 여러분들도 협상이 안 된다 싶을 땐 총을 들어보는 건 어떨까요? 그렇다면 이렇게 성실한 노예가 생기게 될 겁니다. 바로 아그니드라 투입시켜주고 오랜만에 농장 들리도록 하죠. 벌써 호루스 부화 시간이 다 됐네요. 달리기왕까지 붙여서 이동속도 걱정은 없겠습니다. 다음 교배로 이젠 최강 도로롱을 만들 예정인데 도로롱은 교배 시간이 5분으로 무척 짧기 때문에 길게 사냥을 나서기보다는 필드보스를 빠르게 돌아주며 도로롱을 확인해주도록 하겠습니다. 필드보스 돌던 중 레벨이 47짜리 아누비스를 발견했네요. 가지고 있는 펠들의 평균 레벨은 40 정도지만 저희에게는 협상의 달인 샷건이 있습니다. 이거 척추를 강타당했는데요? 총알이 없으니까 일단 가지고 있는 펠 중 레벨 높은 펠로 가져왔습니다. 그래도 한번 죽어보면서 패턴을 깨달았기 때문에 어그로를 끌면서 피해주고 펠이 위험하다 싶으면 펠 컨트롤까지 하면서 피 많이 깎았네요. 근데 얘는 계속 도발 모션을 하는데 맞을 건 다 맞고 피하는데? 자만한 아누비스 덕에 쉽게 포획을 했고 근처에 드릴부기가 누워있네요. 아까 싸우다가 휘말렸나 봅니다. 드릴부기는 근처 밀렵꾼에게 선물하니 좋아하는 것 같네요. 그리고 집에 오면서 얻은 알록새 모자도 써줬는데 뭔가 태가 나진 않는 것 같죠? 이럴 땐 짠! 완벽한 알록새 룩이 완성됐네요. 다시 시간이 지나 최강 도로롱을 완성시켰습니다. 바로 지금까지 얻었던 경험치 스코를 기술 열매, 도로롱들을 농축시켜주고 성능 테스트 한번 해보죠. 근데 왜 얘 공격을 안 해? 이거 푸주칼 들 때가 다시 된 것 같습니다. 푸주칼 들자마자 바로 공격하네요. 도로롱이 잘 끄니까 살기감지 스킬도 생겼나 봅니다. 아무튼 스킬 한 방에 1000 데미지 넣으면서 좋게 데뷔전을 끝냈고 최강의 노예가 탄생한 순간이네요. 이제 믿을만한 펠도 생겼으니 레벨이 무려 49인 마그마 카이저를 사냥하러 왔습니다. 마그마 카이저는 3% 확률로 전설 돌격소총 레시피를 떨구는데 저같이 운이 없는 사람은 뜰 리가 없기 때문에 그냥 레이드 보스 때 탱커용으로 써줘야겠네요. 그렇게 포기하며 집에 가고 있는데 어라? 이게 뭐야? 기분도 좋으니 제일 열심히 일하고 있는 고양이나 쓰다듬어줘야겠습니다. 하지만 돌격소총은 1초에 6,000원씩 날아가는 돈 먹는 무기라서 레이드 보스 때까지는 조금만 참도록 하죠. 대신 49레벨을 달성하면 장전 시간이 길지만 큰 데미지와 기절을 넣어줄 수 있는 로켓 발사기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열심히 레벨업을 해줬습니다. 이제 종결 무기까지 얻었으니 전설패를 잡으러 가보죠. 전설패는 총 4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설산 지역에 사는 얼음 속성 빙천마, 두 번째는 화산 지역의 용속성 제트레곤, 세네 번째는 사막 지역의 팔라디나이트와 켄타나이트가 같이 살고 있습니다.
각자 다른 위치에 전설펠이 있으니 저도 한번 다른 방법으로 전설펠을 잡아보겠습니다. 우선 빙천만 먼저 잡을 거라서 얼음 속성에 맞춰 불 속성 도로롱으로 만들어줬고 도로롱이 공격당하려고 할 때 기절 넣어주었더니 생각보다 쉽게 잡고 있네요. 빙천마 체력도 얼마 안 남았으니 바로 도로롱을 집어넣어주고 힘조절 반지가 있으니 발사해서 피일만 남겨주면 쉽게 스피어로 잡아줄... 아니 왜 다른 게 껴져 있어. 아무튼 최악제 펠로 전설펠 잡기 클리어. 이번엔 실수하지 않고 포획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전설펠은 최강 도로롱으로 잡아줬으니 이번엔 강한 펠들을 모두 소환해 다굴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근처의 거점을 소환해 강한 펠들을 꺼내주었고 이쪽으로 유인해서 잡아보도록 하죠. 확실히 전설펠답게 강한 펠들을 꺼냈는데도 빈사 상태를 만드네요. 하지만 다굴 앞에서는 장사 없었고 체력이 많이 없으니 이제 싸우고 있는 펠들을 빼서 스피어로. 번개가 내리친 거 보니 범인은 찌리토치인 것 같죠? 포슈카를 다시 들어야 되겠네요. 마지막 남은 전설펠들을 잡으러 가기 전에 아무래도 두 마리의 전설펠을 상대해야 되다 보니 어둠 속성 펠을 잡기 좋은 제트레곤을 포획하고 가야겠습니다. 하룻밤 자고 일어나면 보스가 리셋되기 때문에 못 잡았던 빙천마와 제트레곤을 잡아줬고 마지막 남은 보스를 잡으러 가보죠. 이번에는 직접 사냥을 통해 전설패를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두 명이기 때문에 도로롱과 함께 싸우면서 피를 빼줬고 여유롭게 챙겨온 로켓포로 한 발씩 쏴주면 어라? 괜찮습니다. 이번엔 제트레곤도 같이 데려와줬고 함께 싸워주면 어라? 어쩔 수 없이 비장의 무기를 꺼내야겠습니다. 기억 삭제 물약으로 스텝 포인트를 초기화했고 올 공격에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올려주는 샤키드 4마리 그리고 공격하면서 도망갈 수 있게 윈드디어를 데려왔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공격력을 올려놨다지만 최강패가 전설패리랑 같이 해도 힘들었던 걸 혼자 잡는다는 게 조금 걱정이 되는... 아니 잠깐만요. 전설패리랑 같이 1분간 때려야 1000 데미지를 넣었는데 딸깍 한 번에 1000 데미지를 넣었는데요? 역시 인간이 세계관 최강이었습니다. 허무하게 2분 만에 클리어를 했고 드디어 모든 필드보스를 잡았네요. 이젠 타워보스와 레이드보스만이 남았습니다. 난이도는 전설, 타워보스, 레이드보스 순으로 힘들기 때문에 다음은 타워보스를 잡으러 가보죠. 타워보스는 각 지역마다 있는데 우선 서리 지역 먼저 가보겠습니다. 서리 지역은 릴린이 있기 때문에 탑승 시 공격이 불속성이 되는 파이린을 데려와줬고 한탄창에 쉽게 잡았네요. 다음으로 사막 지역의 호루스. 화산 지역의 전용맨. 근데 이건 이름 너무 대충 지은 거 아니야? 아무튼 양념치킨과 카레맨까지 잡아줬고 제일 강력하다는 설원의 타포스까지 왔습니다. 애니메이션부터 세보이게 나와서 살짝 쫄았지만 저에겐 무시무시하게 생긴 베빈용이 있죠. 베빈용은 타게 되면 용 속성을 보유하게 되는데 용 속성은 어둠 속성에 강하기 때문에 초반 기선제압으로 피를 먼저 깎고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제노그리프도 가만히 있진 않았고 피 반도 못 깎았는데 벌써 베빈용이 쓰러지고 말았네요. 하지만 오히려 탑승하고 있는 것보다 구르기와 채공 점프를 할 수 있는 맨몸이면 공격기를 다 피하면 안정적인 딜을 넣어줄 수 있었고 단 2분 만에 최종 타워보스를 잡아줬습니다. 솔직히 제노그리프 잡는데 시간이 부족할 줄 알았는데 이렇게 쉽게 잡으니까 뭔가 허무하네요. 아무튼 타워보스는 단 한 마리가 남았습니다. 초반에는 잡기 힘들어서 뉴비 분쇄기로 유명한 에레키드, 아니 일렉판다라는 보스 잡으러 가보죠.
전에 타워보스 잡을 때 펠이랑 같이 싸워서 그런지 오래 걸렸었는데 펠은 그냥 노예로만 부리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집에 돌아와 교배로만 얻을 수 있는 그레이 섀도우 도감작을 하면서 경험치를 채워줬고 중간 보스인 벨라노아르와 최종 보스인 벨라루즈를 잡으면서 50레벨을 찍어보죠. 넓고 평지인 곳에 거점을 만들었고 소환을 위해 재단도 설치해줬습니다. 벨라노아르는 아무리 중간 보스라지만 레벨이 30이기 때문에 빠르게 잡으면서 넘어갔고 최종 보스인 벨라루즈 사냥을 준비해봅시다. 벨라루즈는 처음에 어둠 속성이었다가 얼음 속성으로 변하기 때문에 어둠에 강한 용속성 벨과 플레이어에게 용속성을 주는 베비뇽, 얼음에 강한 불속성 벨과 플레이어에게 불속성을 주는 파이린을 따로 준비해줬고 특성은 플레이어에게 공격력을 추가시켜주는 돌격 지휘자와 도망 다닐 수 있게 이동속도 관련 특성 하나도 붙였으며 체력이 45만이나 되기 때문에 지금까지 모았던 돈을 모두 투자해 총알 2000발도 준비했습니다. 그럼 가보죠. 처음에 열심히 딜을 넣어줬지만 최종 보스답게 반도 못 깎았는데 펠들이 빈사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괜찮습니다. 이럴 때를 대비해 많은 고래 펠들을 모아뒀죠. 바로 교체를 해주고 싸워주도록 하죠. 하지만 생각보다 오래 버티지 못했고 어쩔 수 없이 이 페이지를 위해 준비했던 불속성 펠들을 꺼내야겠네요. 다행히 불속성 펠들이 생각보다 딜과 탱을 잘 해줘서 피를 5만까지 깎았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시작이죠. 체력이 다시 늘어나며 2페이지가 시작됐습니다. 이젠 얼음 속성으로 바뀌었으니 바로 베비뇽을 버려주고 파이린으로 바꿔주도록 하죠. 잠깐만, 저 베비뇽 버렸는데? 그리고 아까 꺼냈던 펠들이 다 빈사 상태가 됐는지 어그로가 저한테 끌려 죽고 말았네요. 그래도 다행히 최종 보스는 10분이 지나거나 거점이 파괴되었을 때만 사라지기 때문에 아직 끝나진 않았습니다. 펠들이 모두 죽어 어그로를 끌어줄 펠도 없는 상황. 그리고 실수로 샤키들을 버려 공격력도 줄여버렸고 남은 시간은 겨우 3분, 또 남은 체력은 16만. 이젠 파이린과 함께 잡는 수밖에 없습니다. 가까이 오면 얼음불을 쓰니까 거리를 벌려주고 공격. 줄넘기 패턴은 점프하면서 공격. 도끼비불과 고드름 떨어지는 건 달려가며 피했고 잠깐 사라졌다가 나오는 건 이렇게 레이저를 발사하기 때문에 달려가면서 딜을 넣어주면 됩니다. 이제 남은 피는 4만. 하지만 방심하며 동상에 걸려 파이린과 함께 죽어버렸고 어그로 끌어줄 펠도 없어서 이젠 태어나자마자 계속 죽어버리네요. 파이린도 죽어서 딜이 반토막이 났기 때문에 이대로 끝이 나나 생각한 순간 다시 싸우겠습니다. 마음을 가다듬기 위해 거점이 아닌 처음 시작했던 곳에 태어나서 이동을 해줬고 남은 시간 단 1분, 그리고 남은 체력 3만. 다행히 어그로가 거점에 끌려서 체력을 1500까지 깎아냈지만 바로 아까지 벨라루즈가 온 순간 벨라루즈의 스킬이 빠르면 지고 저의 로켓이 빠르면 이깁니다. 드디어 벨라루즈까지 잡으며 목표로 했던 미션들까지 모두 완성. 어라? 근데 벨라루즈가 경험치를 안 주는데요? 마무리로 태초마을에 있는 보스를 잡으면서 50을 찍어줬고 넌 뭘 봐? 24시간 동안 목표로 했던 만렙 찍기, 도로롱으로 전설펠 잡기, 보스를 한 방에 잡아보기, 모든 타워 보스를 잡기, 그리고 모든 도감에 있는 펠을 잡기까지 완성했습니다. 하지만 최종 보스를 잡았다고 끝나는 게임이 아닌 새로운 업데이트를 다시 즐겨보기도 하며 나만의 집을 꾸미고 여행하는 힐링 게임이 되기도 하니 언젠가 접속을 할 수 있는 미래를 위해 집만 지어주며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근데 튜토리얼 아직도 못 끝냈네?